책상 옆 상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낱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군입니다. 네, 이거는 까마득하게 몰랐지만 다들 오늘이 정말 2021년의 거의 마지막 주죠. 네. 오늘이 2021년의 끝이라고 보면 되는데 맞아. 마지막에 보니까 또 좋네요. 그렇죠. 다들 따뜻한 곳에서 소중한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해피 홀리데이를 보내고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곳에서 이군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오랜만에 친구 얼굴 또 보고 말이야. 그래서 1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참 뜻깊고 좋은 시간 같네요. 아주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네요. 진짜요. 근데 저는 올해 그냥 사설 얘기하자면은 작년부터 연말에 항상 연말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연말정산이지 우리 네. 흔히 말하는 경제적인 게 그렇죠. 아니고. 그런 보통의 직장인분들이 하는 연말정산은 아니고요. 이게 데이오프라는 곳에서 발행이 되는 더 이어 앤드 북에 있는 100가지 질문에 답을 쓰는 거예요. 데이오프가 출판사 같은 건가?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출판한다? 출판을 하는데 네. 그래서 올해로 이게 7년째 연말마다 연말정산북을 발행하고 있어요. 데이오프에서. 근데 이제 연말 시즌이 오면은 어디서부터 이걸 구매할 수 있냐면 텀블벅을 통해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이트인가요? 네, 텀블벅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투자 받아가지고 그게 프로젝트가 그 여러 사람들의 돈이 모이면 바로 진행이 되는 펀딩 같은 그런 펀딩.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 텀블벅 배송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전국에 독립서점에 입고를 해가지고 이 책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처음 알고서 이걸 처음 했는데 이 100개의 질문에 이게 답을 하면서 되게 1년을 돌아보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약속이 되게 많잖아요, 연말에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 버리고 바로 그냥 신년 해피 뉴 이어 하면은 막 이렇게 휩쓸려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연말은 항상. 근데 이걸 하니까 그 가운데서 약간 천천히 앉아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가 되고 또 내년에 내 안에 이제 남아있는 감정들과 막 이런 생각 같은 거를 털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더 확고히 하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다짐 같은 거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차차 모이면은 매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냥 발품 팔아가지고 구해서 이거를 썼는데 이 100개의 질문들 중에 아직 저는 11개를 못 썼거든요. 아직 못 썼다고? 그래서 오늘 녹음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주제로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게. 오늘 세 번째 서랍과 어울리는 연말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던 주제를 항상 갖고 오는 게 신기합니다, 진짜. 2021년에 연말 정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세 번째 서랍 에피소드로 가져왔던 주제들의 카테고리를 위주로 올해 땡땡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2021년의 영화는입니다. 우리가 영화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몰랐는데 지난주에 그거를 이렇게 올라가 그 영상 거기에서 영화가 순위가 가장 높았다는 거를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되게 화려한 복귀였네. 그러지. 저도 그때 되게 놀랐으니까. 그리고 주제가 되게 잘 팔리는 주제잖아, 영화라는 게. 그래가지고 되게 뒷북이지만 엄청 놀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생각한 올해의 영화는 로그인 벨지움입니다. 와, 처음 들어보네. 어떤 영화예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려면 이게 모두가 기다려왔던 대작이나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약간 마블 영화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올해 영화를 떠올렸을 때 저는 왜 이렇게 작은 영화가 떠올렸는지 좀 미스테리하기도 한데 아무래도 저의 취향이 조금 더 일상적이고 약간 나에게 대입해봤을 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게 더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영상이 화려하나 뭐 얼마큼 투자됐나 영화적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이걸 봤을 때 그냥 딱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는 이게 팬데믹 선포로 벨기에 앤트워프 낯선 호텔에 고립된 배우 유태오가 영화라는 감수성이 통한 가상의 세계에서 찾은 진짜 유태오의 오브 더 레코드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이 감독도 유태오고 출연도 유태오고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 그냥 유태오의 브이로그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근데 저는 이걸 생각지 못하게 너무 재밌게 영화를 본 게 되게 영화가 올해 오히려 여러 OTT 플랫폼 통해서 되게 만나는 일이 쉬워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영화를 그럼에도 영화관에서 볼 때 집중이 제일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되게 다시 돌아온 개봉 영화들을 거의 다 봤는데 그 중에 가지고 왜 이 로그 벨지움이 떠올렸을까. 근데 이제 보통 브이로그 같은 거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많이 이게 짧게 집중해서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브이로그 형태 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일단 집중을 해서 보게 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이 영화를 좀 잘 봤던 것 같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남인 유태우가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 팬데믹을 겪고 고립된 상황에서 펼쳐진 이야기라서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다른 자신 태우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이야기가 약간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게 어쩌면 너무 일상적이고 그러니까 지루하게 보일 수가 있었는데,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지금 순간을 담은 영화라서 개봉도 12월 달에 했네요. 이제 따끈따끈하게 생각이 나는 영화입니다. 이게 영화가 진짜 날것의 느낌이 나는 게 유태우가 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걸로 썼고 그 쓰인 음악들도 그 당시에 고립했을 때 들었던 음악을 플레이리스트를 바탕으로 유태우가 또 직접 만든 음악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게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바로 화면이 넘어가면서 막 해시태그를 통해서 유행했던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하리보 캠페인이라던가 막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끼워 넣기도 하고, 이제 좀 시간이 많으니까 되게 정성스럽게 한 끼를 만들어 먹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게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랑 좀 다를 바가 없다. 실상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모두 염원한 대로 코로나가 사라진 시기가 와서 이 영화를 되돌아봤을 때 약간 더 가치 있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영화를 봤을 때.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다시 돌아온 유태우가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요. 근데 이제 배우 친구들인 이재훈이랑 천우희를 집에서 만나가지고 보드게임 카타나라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카타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게 뭔데? 카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 보드게임은 이게 땅을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재료들로 해가지고 자기가 마을도 짓고 도시도 연결하고 도시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 시점을 먼저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어가지고 약간 운빨이에요. 주사위를 돌려가지고 그 주사위에 나온 숫자대로 그 땅에 있는 그 자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좀 이게 한 4명이서 모여서 만나기가 딱 좋은데, 이제 그 배우들이 막 카탄을 깔면서 사실상 이거 하려고 놀러 온 거다 약간 이러면서 바닥에 판을 까는 모습이 약간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코로나로 이게 보드게임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정도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 영화 곳곳에 코로나가 묻어있는 모습에 약간 웃기면서 슬픈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틈새 추천으로 이 보드게임 카탄 진짜 추천드립니다. 개 재밌어? 이거 진짜 느낌은 그냥 중독이야. 부루마블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냥? 부루마블이랑 달라. 조금 더 고도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작 시리즈의 시작인 듄도 개봉을 했고 뭐 대작 시리즈물의 종착지 같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막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올해 청룡 영화상을 받은 모가디슈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치고 이 날것의 영화 로그인 벨지움에게 올해의 영화 타이틀을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벨지움 보니까 관객 수가 현재 기준으로 5,0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이 5천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간 거야 지금. 지금 0. 몇 프로야 지금. 그러니까 근데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엔라인에서 배급을 해가지고 개봉관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또 근데 5천 명이 봤다.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영화인데 유태우 혼자가 출연하고 유태우 혼자 편집하고 유태우 혼자 만든 영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대박 났다. 오히려 대단하다. 많이 봤다. 약간 이렇게 평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별점도 괜찮고. 네, 나중에 OTT 풀리면은 영화관에서 보는 것만 못하겠지만 한번 보시길. 한 번은 추천드린다? 네,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태우 팬도 아니고요. 유태우라는 배우를 몰랐습니다. 저 처음 봤습니다. 이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팬이 아니라는 점 짚고 넘어가면서 네. 다음에 이제 다음 땡땡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땡땡은 2021 올해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이거 나와야지. 저는 이제 다음 주제 올해 레시피. 제가 근데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절에 맞아서 떡볶이를 다룬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저한테서 떡볶이를 뺀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울푸드인데. 실제로 올해 제일 많이 해먹은 음식이기도 하고 또 제일 많이 사 먹은 음식이기도 해가지고 이 떡볶이 레시피를 올해 레시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약간 오늘은 약간 종합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사랑빵 사탕 같은 느낌이네. 그래가지고 이름은 초간단 기름 떡볶이입니다.
기름 떡볶이. 재료도 진짜 간단한 게 우선 떡인데 밀떡도 좋고 쌀떡도 좋은데 제일 추천드리는 떡은 그 얇은 밀떡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떡꼬치용으로 많이 먹었던 그 밀떡이 최고로 좋고 이제 떡을 준비하면 이제 메인 재료는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 재료로 넘어갈게요. 그럼 양념 재료는 고추장으로 큰 스푼 하나. 그리고 올리고당도 큰 스푼으로 2개. 그리고 굴소스를 큰 스푼으로 하나. 굴소스? 네. 그리고 식용유를 큰 스푼으로 2개. 그리고 다진 마늘을 큰 스푼으로 하나. 그다음에 고춧가루 큰 스푼으로 하나.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네 생각보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기름이 겉돌아가지고 그냥 기름을 약간 양념을 태우는 용으로만 약간 좀 많이 2스푼 정도만 크게 두르시면 되고 취향에 따라가지고 설탕을 좀 달게 먹고 싶으면 큰 스푼을 하나 추가하고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진짜 간단한 게 위에 말한 양념 재료를 넓은 팬에 넣고 약불에 끓이다가 이제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은 물에 불려둔 떡을 팬에 넣고 그 양념의 물기가 사라질 때까지 졸이면 끝입니다. 아, 떡 조림 같은 느낌이 되겠구나. 이게 빠르게 이렇게 볶아내면 이제 끝인데 이게 정말 간단한 레시피인데 맛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말랑말랑한 떡에 양념이 달라붙어가지고 별다른 부재료가 안 들어가는데도 달고 맵고 짠맛이 떡에 진짜 딱 달라붙어가지고 되게 쫀득해지는 맛이거든요. 웰빙은 저리 가라. 아니야. 웰빙은 꺼져. 자극적인 맛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연말 파티에 맥주 안주로도 좋고 와인 안주로도 잘 어울리고 또 색도 붉으스름한 게 크리스마스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사시사철 집에 떡만 있으면 해먹을 수 있는 게 기름 떡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을 엄청 많이 해놓고 하루 종일 이걸 집어먹을 때도 있어요. 왜 컵 떡볶이 먹듯이 컵이랑 포크를 이렇게 준비해두고 맨날 리필하면서 먹을 정도 있고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네. 이게 식으면 식는 대로 더 쫀득해지는 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통인동 기름 떡볶이 스타일로 한번 약간 레시피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식으면 약간 닭강정 식은 것 같이 또 그것의 맛이 있을 것 같네. 딱 닭강정 맛이야. 이 맛이. 이 양념이 좀 닭강정 양념이거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여기서 케첩만 추가하면 딱 닭강정이야. 거기 통인시장 저도 몇 번 갔는데 그 기름 떡볶이 나는 간장밖에 안 먹어봤거든. 고추장은 이번에 한번 좀 먹어봐야겠네. 난 간장밖에 안 먹어봤어. 고춧가루를 넣으면 더 빨개져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레시피는 이제 기름떡볶이 얘기 드리면서 다음은 올해 캠핑입니다. 캠핑. 그래서 제가 올해 캠핑을 꽤 많이 다녔거든요. 네. 2021년에 제가 식물에 진심이었다면은 제 가장 친하고 가장 잘 만나는 친구가 캠핑에 진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캠핑 용품을 사 모으느냐고 지갑이 거덜이 났는데 제가 또 약간 손맛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픽을 당해가지고 이게 캠핑 요리사로 고용된 형태로 이게 전국에 이곳저곳을 많이 누볐어요. 그래서 여러 정박지들 중에서 올해 캠핑지를 하나 뽑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땅끝마을의 송지면, 해남군 송지면의 사구미 해변입니다. 사구미 해변. 여기가 진짜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가 정박한 거거든요. 솔직히 올해 캠핑으로 소개해드리라고 하려고 하면 이게 캠핑장이나 뭐 이렇게 좋은 데서 한 것도 많은데 여기는 캠핑장도 아니에요. 그냥 해변이었고 그때 뭐 그냥 찾는 그 조건이 그 공용 화장실만 있는 곳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찾은 곳이었는데 제가 이때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진짜 꽤 오래 올려둘 만큼 엄청 만족스러운 그게 하나의 추억이었는데 일단 사람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요? 오로지 친구랑 저만 그곳에 있는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런 고요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정말 땅끝으로 가시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진짜 땅끝이구나. 해군 상공이면 사람이 없을만 하네요. 사람이 정말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이유가 정말 별이 쏟아지듯이 많았습니다. 그렇겠네. 네. 원래 보통 별을 보러 가려면 안반대기나 뭐 강원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 그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안반대기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 막 쓰레기 문제도 있고 공용 화장실도 막 물 같은 것도 막 많이 써가지고 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아. 비매너 캠핑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게 많았는데 굳이 별 보러 안반대기를 가지 않으셔도 사구미로 가라. 사구미로 가면 진짜 별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 해변 중간에 이렇게 되게 작은 배들을 탈 수 있는 선착지가 이렇게 길게 다리처럼 나 있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곳에서 별 사진을 찍으니까 진짜 지구가 아닌 곳으로 여행 간 느낌이 났어요. 우주 여행 느낌이야? 그게 이렇게 딱 연결돼서 딱 별만 있으니까. 아. 그래서 아이폰으로도 이제 별 사진 찍을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우선 야간 모드가 지원되는 모델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야간 모드를 초수를 최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액정을 뒤집어 넣어야 돼요. 액정 전체를 가려서 깜깜하게 만들던 뒤집어 놓던 액정에 빛이 안 들어가게 만들면 이게 너무 이게 깜깜한 곳인데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그 야간 모드의 설정이 최대로 늘어나요. 아, 조도 센서를 가려가지고 아예 빛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누른 다음에 찍으면은 진짜 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비싼 카메라로 찍은 거랑 비교하면은 조금 후지긴 한데 조금은 후지겠지만 나름 괜찮다. 이거 진짜 아이폰에 찍은 거 맞아 할 정도로 별이 진짜 잘 찍히는데 이게 저희 야매 별 사진 찍는 법인데 그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엄청 인생샷을 만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이 없어도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렇다. 사구미에서. 사구미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해창 막걸리. 막걸리? 해창 막걸리를 주조하는 해창 주조가 바로 이 해남에 있어요. 이게 요즘 해창 막걸리가 요즘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좀 되게 유명하고 뭐 17도가 아니라 이게 18도 뭐 9도, 12도, 18도 있고 뭐 20 몇 도짜리 넘어가는 거는 뭐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뛰기 때문에 엄청 막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찹쌀 막걸리 같네요. 거기가 또 이제 쌀이 많이 나니까. 근데 사실 해남에 간 것도 이 해창 주조를 가기 위해서 방문한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캠핑지는 그냥 막걸리 사가지고 정착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곳이거든요. 사구미 해변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9도랑 12도를 구매해서 마셨는데 이걸 서울에서 그냥 바로 구해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 요즘 파나요? 요즘 많은 막걸리 바들에서 이걸 파는데 근데 양조장에서 바로 사와서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사 먹는 맛이랑 진짜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막걸리 자체가 이제 균이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먹으면 맛이 좀 다르겠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 막걸리에 대한 제 남다른 사랑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세히 막걸리. 풀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캠핑에 갔을 때가 5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때쯤에 이렇게 남도에 다 아카시아가 만개를 해요. 어디를 가나 되게 아카시아 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산 중턱에 있는 아카시아 꽃을 안전하게 몇 송이를 따가지고 잘 세척한 뒤에 캠핑 요리로 튀겨가지고 이 해창 막걸리의 안주로 되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 둘의 조화가 진짜 맛있었고 되게 멋있었고 별은 되게 쏟아지고 약간 그때 회상하니까 약간 천국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올해 캠핑으로 해남 사구미 해변을 꼽았다.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올해의 식물입니다. 식물. 왜 이 주제가 안 나오는지 기다렸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올해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식물 식구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한 포트씩 늘렸는데 지금은 이제 식물존이 2곳으로 늘어가지고 두 곳을 다 케어를 하고 있어요. 방에 잘 뜬이 있어요? 네. 누울 데가 없을 것 다행히도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누울 자리만 남겨두고 다 식물로 채웠는데 이게 매번 식쇼를 이렇게 할 때마다 올해 마지막 식물 쇼핑이다 하고 식물을 드렸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12월까지 넘어올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이 12월까지 마지막으로 갱신된 우리 집의 새로운 식구는 바로 다시마 공주인데요. 다시마 공주? 이게 별명이에요. 이 식물의. 이게 필로덴드론 핑크 프린세스라고 이파리에 핑크색 무늬가 나는 게 특징인 식물인데 의인화까지 하네. 식물인데 이게 왜 다시마 공주라고 하냐면 그 핑크색 무늬보다는 그 다시마색 잎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진한 녹색. 이게 다 랜덤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이제 핑크 공주는 아니고 다시마 공주인데 얘를 필두로 식물들을 되게 나열해 보자면 저는 진짜 입문용인 애들만 있거든요. 우선 핑크 신고니움이 있고 무늬 신고니움이 있고 밀크 컴패티 신고니움이 있고 이렇게 신고니움은 3종류를 키우고 늘어지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게 페페로미아 호프라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가 있고요. 또 러브체인이라는 것, 이건 정말 흔해가지고 이렇게 줄기 머리카락처럼 쭉 내려오는 덩굴식물이 있고 또 러브체인의 금이라 그래서 이제 금이 붙으면 문이라고 한다고 저번에 그 식물 거기에 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러브체인 금 이 2종류를 키우고 또 쿤민기아나 호야라는 그런 식물을 키워요. 이제 늘어지는 거는 그런 종류가 있고 또 꽃을 보는 아이들 종류에는 이게 사랑초랑 아메리칸 블루라고 이제 사랑초는 주황색 꽃을 피우는 식물을 키우고 또 아메리칸 블루는 되게
매일매일 꽃이 피는데 약간 파란색 꽃이 펴요. 그래서 그 두 종류를 키우고 또 마지막으로 필로덴드론류를 키우는데 이 필로덴드론류로는 버랄막스 바리에가타, 옥시카르디움 브라질, 그리고 핑크 프리센스 이렇게 다시마 공주 이렇게 세 공주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 위에 기타 식물로 이제 무니몬스테라, 오레우스, 안스리움, 천냥금, 무화과, 파인애플 그리고 지금은 동면 중인 칼라디움까지 어질어질하네요. 네 이렇게 키우고 있는 자 리스트업을 쫙 해드렸고요. 이들 모두를 다 올해의 식물로 말하고 싶지만 이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많은 기쁨과 희망과 감동을 주었던 식물을 꼽자면 하나. 딱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입니다. 아 이름부터가 어렵네. 혹시 이름을 해석해드릴게요. 오케이. 필로덴드론은 이제 외떡잎 식물로 천남성목, 천남상과의 식물이라서 독을 지니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만질 땐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뭐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거의 덩굴성의 관엽식물로 필로덴드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무를 좋아하는 이란 뜻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무나 벽을 타고 오르는 자랄 때 가장 잘 자라는 종류입니다. 또 옥시카르디움은 심장 하트를 의미하고 브라질은이라는 이름은 이제 초록 바탕에 노란 무늬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 국기랑 닮았기 때문인데 그래가지고 필로덴드로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은 나무를 타고 자라는 덩굴 식물로 하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고 초록색 바탕에 노란 무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물입니다. 이름이 어려워도 그 뜻을 알면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아니요. 뜻도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고? 이게 이름이 이렇게 영어라서 어렵지 진짜 그냥 덩굴성 하트 모양 잎이라는 거지. 브라질 같은 브라질 국기 같은 색이다. 좋네요. 그래서 이 식물이 진짜 초보 집사들도 되게 잘 키울 수 있어가지고 최강 순둥이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입문 식물로도 되게 많이 추천을 받고 하는데 잘 안 죽나 보네? 잘 안 죽어. 이게 웬만해서는 안 죽고 그래서 저도 이 식물을 두 번째로 들여왔어요. 근데 식물의 가격이 되게 주식과 다를 바가 없어서 항상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는 이 식물의 가장 고점일 때 들여가지고 한 줄기를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아 그게 고점이었구나 2만 원이? 근데 지금은 거의 이게 풍성한 뭉터기가 10,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어요. 떡락했군요. 심플이나 엑스플랜트 가시면 살 수 있고요. 그런 한 줄기는 뭐 3,000원이나 5,000원 주고 당근마켓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만나선 2만 원어치의 어떤 감정을 주면 되지 걔한테. 네. 그래가지고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위를 들고 삽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삽수를 딱 4장 잘라가지고 물에 꽂아놨는데 이게 새로운 생장점이 딱 4곳을 생기는 거예요. 4장을 잘랐더니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의 신비 같지 않아요? 그런가? 애정이 없으면 자른 만큼 딱 4개의 생장점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장점이 생기면 이제 다 거기서 다 새로운 이제 잎다리들이 열리는 점이라서 그게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삽술 4장을 물에 다 꼽아가지고 뿌리를 받는 게 성공을 해가지고 그 이제 모체가 있는 화분에다 다 같이 합식을 했는데 어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4개의 삽수가 모두 순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순화에 성공했다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이파리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 잎이 다 돋아나고 있었다. 다 적응을 했다는 말이네. 그래서 이제 풍성해지고 있는 거지. 풍성해지는 가는 길이 열린 거지. 감동적이지 않아? 뭔가 생명의 신비지. 그치. 한 줄기였던 우리 집 브라질도 내년 봄이면 자식 남부럽지 같은 않은 애들의 팔을 다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던져놓고 거기 다시 자라는 걸 기다렸다? 보기 그래서 좋습니다. 정말 풍성해질 것 같은 모습으로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쁨이자 희망이자 감동이었던 우리 자식 최고 효자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브라질에게 올해의 식물 타이틀을 붙여주겠습니다. 21년 최고의 식물? 네. 다음의 주제는 바로 올해의 서점입니다. 서점? 올해의 서점? 책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 약간 작은 책방이나 독립 서점들을 많이 얘기했던 에피소드 기억나시나요? 나죠. 그 딱 가을에 에피소드에서 했으니까. 따와서 올해의 서점을 한번 정해보면 금호동의 프루스트 서재입니다. 금호동? 네, 금호동에 있는 프루스트의 서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오고 나서 새로운 구에 갈 때마다 독립 서점들을 꼭 찾아서 들려보곤 하는데요. 그 프루스트의 서재는 그 중에서도 무언가 그 서울 한 군데 있고 되게 높은 마을에 있어요. 금호동 그 언덕배기를 올라가야지 그 금남시장에서 계속 올라가야지만 거기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되게 묘하게 제주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서점에 들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서울 한복판인데 거기 딱 열면은 사장님은 되게 숨어 있고 바로 고양이 한 마리가 바로 입구에 지키고 있어요. 좋네. 되게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검은 고양이 까순이가 되게 반겨주거든요. 그 서점에서.
근데 이제 서점 그 책방 지기분이 원래는 헌책방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헌책방에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헌책방 스타일로 서점을 열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거래요. 그래서 책이 정말 빼곡하게 진열돼 있어가지고 엄청 이렇게 조심조심 가야 되거든요. 그 책방 사이사이를.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요새는 독립서점이라고 해도 약간 일반 출판물들이 더 많은 독립서점이 많아가지고 약간 독립서점이라는 말보다는 동네 서점이나 작은 서점이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곳은 정말 독립서점이라는 말에 맞게 그 ISBN이 없는 그 출판 기록 바코드가 없는? 그 바코드가 없는 독립 출판물이 엄청 많이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반가운 기분이 들었어요. 겉에서 보면 그냥 카페 같아요. 그냥 빨간 벽돌로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진짜 들어가면은 엄청 그 제주도에 여행 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겨울에라서 이렇게 작은 난로 같은 걸 구석에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 주전자에 물을 끓이시거든요. 그래서 단골분이나 뭐 작가분들이 오시면은 거기서 커피 차 한 잔도 열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되게 복잡복잡한 되게 사랑방 같은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책방이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연말정산이라는 책도 제가 이곳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서 팔아요? 여기서 팔거든요. 그래서 되게 헌책방 뒤지듯이 서가 이곳저곳을 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엄청 귀하고 재밌는 독립출판물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반가움에 올해의 서점으로 여기를 탕탕탕 하겠습니다. 프루스트의 서재? 올해가 가기 전에 약간 프루스트 서재 가서 까순이의 반가운 환영 인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동구니까 뭐 서울에 계시면 한 번쯤 가보면 괜찮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바로 넘어갈게요. 올해의 술입니다. 올해 술? 좋죠. 술은 이제 또 칵테일 할 때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홈 칵테일에 잘 어울리는 딸기 리큐르 슈슈. 슈슈. 이름이 슈슈예요. 진짜 귀엽잖아요. 이게 용량이 15도 정도 돼요. 그 알코올 도수가 15도 정도 되고 용량은 한 700ml 되는데 이거를 이마트 이사에서 그 이마트 편의점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팔아? 거기서 구매할 수 있고 이게 특징이 딸기 과육이 55%가 들어가 있는 술이에요. 딸기를 갈아 넣었구나 그냥. 그냥 딸기를 그냥 갈아 넣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보드카랑 설탕이랑 라임 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제조사는 독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 좀 특이했던 술인데 그 리큐르가 일반적으로 되게 발효나 증류시킨 주정에 막 향료 성분을 더한 혼합주, 혼소주를 말하잖아요. 근데 국내에는 이런 리큐르라는 명칭이 많이 명명이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증류주에 주정이나 막 당분이나 뭐 과실, 꽃, 식물 이런 거를 넣고 맛과 향기를 더한 술이라서 이미 완성된 술에다가 향을 내기 위해 감미료를 더한 건데 이건 진짜 딸기를 더했으니까 뭔가 딸기 주스 먹는 느낌? 굉장히 향도 강할 것 같고 색깔도 예쁠 것 같고. 맞아, 색이 진짜 딸기색이에요. 완전 그 딸기 주스를 봐도 어떤 건 물이 다 많이 들어갔다 막 시럽이 많이 들어갔다 이러면 색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죠? 약간 인공적인 색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자연적인 딸기색의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은 일단 홈 칵테일이 왜 잘 어울리냐면 만들기가 너무 쉬운 게 이거를 탄산수나 사이다나 밀키스에 50대 50으로만 타면 끝이. 반반에 섞어가지고 탄산수 뭐 덜 달게 먹으려면 탄산수에 타면 되고 좀 약간 톡 쏘고 달게 먹고 싶다 이러면 사이다에 타면 되고 약간 좀 부드럽게 먹고 싶다 그럼 밀키스에 타가지고 취향껏 먹으면 됩니다. 가격은 얼마나 해요 그게? 가격은 근데 좀 비싸요 이게. 좀 비싸? 700ml? 근데 이게 좀 타먹는 술이다 보니까 좀 진하니까 이게 여러 명이서 같이 파티할 때 나눠서 n분 1로 나눠가지고 먹기 좋은 술? 혼자 먹기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연말에 즐기시라고 한번 해서 플렉스 한번? 올해 술로 딸기 리큐르 슈슈를 하고요. 네. 이제 다음 내년에는 막걸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예고를 이게 스포를 끝이에요 날려서. 지금? 네. 뭐? 올해 술은 끝이고 이제 술이 끝이라고? 올해 술은 끝이다. 그럼 빨리빨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바로 올해 비누입니다. 비누 주제 기억나죠? 기억나죠. 팬데믹 바로 다음에 이어가지고 아주 진짜 그게 적절했죠. 그 바로 바통 터치가 되었던 올해의 비누인데 저는 여전히 비누를 많이 쓰고 있어요. 혹시 비누 제 말 듣고 뭐 쓰신 거 있나요? 아니요. 비누는 안 쓰고 항상 바디워시로 다 합니다. 머리도 감고 몸도 씻고. 바디워시가 어쨌든 비누를 희석시킨 거기 때문에 비누가 농축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비누가 더 좋다? 바디워시는 또 플라스틱 슬레이트에 나와. 비누를 근데 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데. 비누 그 통 같은 거에 물 차고 하면 막 비누 녹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누를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 스폰지 같은 데 올려놓으면 돼요.
스펀지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호일을 비누에 반을 쌓아. 종이 그러면- 호일? 아니 알루미늄 호일을. 호일? 그러면은 그 비누 그 알루미늄 호일 부분은 물에 닿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 녹지가 않아. 아, 호일로 싸서 쓴다? 반을 호일로 싸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쓰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물에 이렇게 안 용해되면서 잘 끝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비누 주머니 같은 거를 팔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쓰면은 이제 자투리 비누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거품을 내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걸 모아서? 그걸 이제 바로 몸에 이렇게 발라도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거품망 같은 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약간 요즘에는 비누 거치대로 그 자석을 이용한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비누에다 자석이 박아가지고 그 여기 딱 올려놓는 거야. 아, 딱 붙여가지고? 세면대가 보통 다 이렇게 스텐으로 돼 있는 세면대에 그냥 딱 붙여놓고 아니면 이렇게 벽에 딱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쓰는 그런 것도 많고 약간 여러 제품들을 다 사용하다 보면은 찾아보면 관심 있게 찾아보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해의 비누로는 하나조의 녹두 비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조는 저번에도 나왔던 브랜드네요. 네, 그 브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녹두 비누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약간 피부가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저는 잘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른 비누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는 약간 선물 받은 그냥 수제 비누를 쓰고 있었는데 그 비누 때문인지 뭐 아니면 다른 보습이 잘못됐는지 제가 피부 거칠거칠하고 되게 자잘자잘한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간지럽고 그렇지만 근데 쓴 비누가 아까우니까 그냥 다 썼죠. 그러고 나서 결국 약간 비누 좀 바꿔볼까 해서 한호주 비누, 녹두 비누로 돌아갔는데 그 비누를 쓰니까 진짜 여드름이 사라짐. 결국에는 비누가 아까워서 피부를 희생했다 이 말이네. 근데 이 녹두 비누가 진짜 좋은 게 약간 거칠거칠한 녹두 껍질 같은 게 좀 들어있어서 그런지 이게 비누를 이렇게 비누칠을 할 때 약간 그 각질이 벗겨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스크럽제 역할도 하고 또 녹두의 성분이 약간 그런 붉은기 막 이런 거를 다운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녹두 비누를 쓰면 약간 좀 트러블이 있거나 좀 민감한 부분 있으신 분들에게는 많이 추천드리는 비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조 라인 중에 온리원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성분만 들어간 비누 시리즈가 있거든요. 살구 시리즈나 커피 시리즈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써봤는데 결론은 녹두 비누가 제일이었다. 결국에는 하나조가 최고다. 녹두 비누가 최고였다. 제가 기존에 썼던 비누 다른 비누 생각났어요. 숯 비누였거든요. 숯이 또 이런 노폐물 같은 거를 많이 흡착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했잖아. 숯. 검은색 숯? 검은색 숯. 그 비누를 썼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이런 기름기 같은 게 사라져서 그런지 오히려 더 역으로 트러블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약간 그 피부도 약간 그런 기름기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없애버리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약간 과한 클렌징이나 이런 게 오히려 피부에 도구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약간 비누로 씻는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비누로는 하나조의 녹두 비누를 에게 타이틀을 지어지고요. 네. 다음으로는 왜 책을 안 하냐고 했죠. 그래서 올해의 책으로 책은 하나 해야지. 책은 하나 해야죠. 저는 그래서 올해의 책으로는 그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소설을 지구 끝의 온실. 네, SF 소설이고요. 이 김초엽 작가라고 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되게 떠오르는 시내로 SF계에 엄청 손같이 나타난 작가가 있거든요. 완전 스타 작가가 되셨어요. 이분이 처음 데뷔작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이라는 단편 소설집이거든요. 단편을 묶은 소설집인데 그것도 이제 SF 얘기들로 다 짧게 이어진 걸 묶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작가의 첫 장편집입니다. 장편 소설이다? 네, 이거는 이제 되게 모두가 다 기다렸고 이제 독자 팬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내용인데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더스트라는 이게 세계 먼지로 멸망한 이후에 세계를 그 장편 소설의 무대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물 생태학자 아영이가 아마라 나오미 자매랑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마라 나오미 자매는 랑가노의 마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더스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더스트 시대가 끝나고서 이제 이 지구가 재건되고 나서 이후의 인물인 아영이가 왜 더스트 시대가 끝났는지를 풀어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랑가노의 마녀들이 모스바나라는 약초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지구가 다시 재생됐는지 이거를 찾아내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떤 평론가, 황예인 문학평론가는 되게 탁월한 개인, 위대한 발견,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며 지킨 작은 약속, 매일 함께하는 동안 다져진 우정, 뭐 시간에 깎여나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랑이 서로를 구하는 이야기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이 평론가의 말에 정말 공감이 가고 저도 이 책을 편 순간에 엄청 편 순간에 후루룩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날 다 봤거든요. 다 봤어? 장편인데? 약간 이런 소설은 찐이잖아요. 솔직히 너무 아까운 소설, 장을 넘기기 아까운 소설, 아껴 읽고 싶은데 아껴 읽고 싶은 소설. 그래가지고 이 지구 끝의 온실을 올해 책으로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굉장히 젊으십니다. 엄청 젊어요. 93년생이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뭐 동생이신 거 보니까 젊은 나이에, 그리고 특이하게 이과생이시네요. 맞아요. 화학 전공이라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맞아. 이과적, 문과적 그런 게 합성돼서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소재가 다 SF물이야. 음.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단편집을 내셨다고 해가지고 아주 기대 중입니다. 아직 저 그거는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곧 읽겠다. 곧 읽겠다. 아마 내년에 이 김초엽 작가님 또 등장하시겠군요. 에피소드에. 맞아요. 제가 또 사랑하는 작가님 에피소드를 올해 한 번 했잖아요. 솔직히 아쉬운 에피소드로 저는 그걸 뽑고 싶어요. 왜?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다. 시간이 부족했구나. 너무 들뜨게 말했다. 좀 침착하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았을 걸. 내년에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김초엽 작가님. 네, 그렇게 올해 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음악은 바로 새소년의 자유라는 곡이랑 조크라는 곡입니다. 조크? 네, 조크는 진짜 최근에 나온 노래고 자유는 올해 아마 초에 나온 노래예요. 발매된 노래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 힘들고 막 갇혀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약간 그런 진짜 자유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뻥 뚫린 약간 그런 사운드랑 완전 좀 되게 처음 들었을 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은 저희 올해 상반기를 버티게 해준 그런 노래다. 그런 약간 라스피릿을 약간 분출하고 싶을 때 자유? 그런 듣는 노래 자유고 그 마지막으로 조크는 올해 진짜 최근 얼마 전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새소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약간 좀 자유랑 조크를 연달아 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노래 같아요. 이제 자유를 찾다 이게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농담이라도 던져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노래로 이렇게 연달아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올해의 음악으로 자유랑 조크를 추천드리면서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 이 음악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작권 때문에 안 되죠. 저는 이 노래를 그냥 저의 지금 이 팟캐스트 연말정산을 듣고 바로 이 노래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음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난 건가요? 네. 근데 새소년 노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죠. 이제 저도 기타 치는 게 취미다 보니까 이분들 유튜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타 사러 가는 거, 기타 연주하는 걸 많이 봤는데 노래 한번 들어보긴 해야겠네. 항상 어떤 생각했냐면 이 중에 베이스 치시는 남자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약간 그거 닮지 않았어? 저기 이세돌 바둑기사? 닮지 않았어? 나 맨날 그 생각했거든. 약간 동물의 숲에 그거 닮았어. 어떤 거? 캐릭터 강아지. 그래? 어쨌든 유튜브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게 좀 떠오르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시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고 또 내년에 만나고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년 에피소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이 연말정산 하면서 많이 적어놨거든요. 에피소드가 많이 됐구나 그러면. 그래서 내년이 좀 기대가 되고 올해 연말정산을 본인들도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막 각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실제로 녹음은 21년 말에 하고 있지만 란나드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건 22년 1월 달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맞물려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추천해줬던 거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연도에 했던 에피소드들이 한 번씩 쭉 지나가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새롭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쵸. 저희끼리의 뭐 이런 시상식 같은 느낌으로 저 에피소드만 거기 캠핑 곁들였다. 캠핑 하나 그냥 꼽살 하나 껴주고 그런 느낌으로 준비해서 너무 재미있었다. 듣는 분들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마무리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하지만 올라가는 건 2022년에. 그래, 해피 뉴 이어. 그래서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